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비아폰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아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일종의 비아폰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아폰은 12.3 불법 내란의 핵심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전히 비아폰을 사용하고 있죠.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아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끝번호 9481,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빨리 답하시고요. 지금 증인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걸,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부적인 번호까지는 좀 9481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아폰 번호입니다.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아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훈 경호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비서관이 와서 비아폰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민간인 노상원에게 준 게 사리에 맞습니까? 김성훈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런 자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건희를 능가하는 치해법권 인간들, 불법 위법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번번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고 지키려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러니 검찰의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있는 죄도 없애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검찰의 힘. 진작에 구속됐어도 10번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검찰이 사활을 걸고 이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과 연관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창규 검찰 특수부장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요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죠? 번호를 달라가 아니고 연락하시는 방법을 좀 협조해달라고.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아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6일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아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내란 수기 윤석열 체포를 막는 데 앞장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경찰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방해라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이쯤 되면 미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아무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한다고 하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검찰은 18일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경찰이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보안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 신청서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겁니다. 이미 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의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증거를 인멸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검찰은 도주 우려 역시 낮다고 봤는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두 사람의 현 지위와 경호처 업무 특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기각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이 본부장은 두 번째인데요. 검찰은 대체 뭐라는 걸까요?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까? 이제는 엽기적이기까지 한 검찰의 행보가 더 많은 의심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격양된 반응이 터져나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결국 기각하면서 보안 수사 요청은 왜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사실상 수사방해라고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 간부들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런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요? 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오늘은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우리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이 오늘 정말 변론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변론을 해주신 우리 국회 법률 대리인들을 보면서 월드컵 축구 우승팀처럼 찰떡공조 팀플레이로 비상계엄의 반헌법성, 내란의 구체적 증거, 헌법 수호를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헌법적 근거를 화려한 테크닉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피청구인 측은 지루했고 논지에서 벗어난 탄핵심판 핵심 쟁점도 아닌 부정선거 문제로 일관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축구와도 신지 않고 공을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소추위원으로서 굳이 승패로 말씀드리면, 축구로 치면 우리 팀이 10대 0으로 완승했고, 야구로 치면 5회 콜드게임 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법률 대리인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8일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양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국회 측이 내란 혐의자들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윤석열 측 일부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가버리기까지 했는데요. 14명 체포 명단을 인정한 여인영 전 사령관의 조서, 그리고 국회의원 다 체포해라 불법이다,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 이런 지시를 했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조서가 공개된 겁니다. 이들은 멘붕에 빠졌는데요. 이대로라면 탄핵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가운데 헌재는 윤석열 측의 연기 요청에도 예정대로 오는 20일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사람의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마지막으로 증인 신청을 마무리 짓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3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고 인용시에는 60일 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일을 열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25일로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측은 헌재 일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겹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헌재는 대신 변론기일 시작을 1시간 늦춰 20일 오후 3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당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 3시에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인데요. 헌재의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2차례 증인 신청에 불참한 조 청장에겐 구인영장이 발부됐는데요. 헌재가 변론 기일을 미루지 않는 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증인 신청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이번 달 말 한두 차례 더 최후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큰데요.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에서 중순쯤에는 윤석열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20일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구속이 위법하다고 낸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무리 우기고 발악을 해봐도 탄핵 열차는 그 종착역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결론, 탄핵 말이죠.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지금 스피커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는 네.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수 일부를 빼고 과연 그 말하는 분들이 이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요, 예.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예. 지금 막 그 발언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예. 탄핵 인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인용되더라도 나는 그걸 지킨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 내에서. 네. 그래서 저렇게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의힘 관계자 쪽 들은 얘기예요.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지금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충성하는 거냐? 에이, 우 의원 다 해봤으면서 왜 그래?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거리를 두고 대한민국을 빨리 회복시키고 대한민국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 접근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 탄핵을 찬성할 수 없으면 침묵이라도 지켜줘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복을 위한 예. 사전 단계의 발언들을 이렇게 막 내뱉으면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엄청난 보수 유권자들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두 조각 내려고 하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 나는 아주 정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